최 소장님 보시기에 말이죠. 네. 정말 민주당 지도부에 지금 받은 제보가 있기는 있습니까? 그거를 이제 제가 아직 확인은 못했는데요. 제보가 있다면 이제 추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보가 있다면 누가 제보를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가 그 1987년도 6월 항쟁을 전후해가지고 이제 뭐 그 가끔 이러저런 특집 기사 나오기도 하는데 네. 6월 항쟁을 전후해서 전두환 정부 시절에 계엄령을 하려고 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근데 그런 경우에 제보들은 뭐냐면 군이 출동하거나 네. 군 관계자이거나 이런 형태의 제보가 일반적이었었거든요. 근데 계엄을 하려면은 군을 준비시켜야 될 군이 테니까. 움직이거나 이제 군의 동향이 바뀌는 거죠. 네. 그렇다면 군 관계자가 민주당에 제보했다 이렇게 추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그럴 확률이 있어야지 그런 경우에만 좀 약간 성립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은 지난번 기무사가 지금은 방첩사령부가 됐는데 방첩사에서 지금 제보를 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까? 방첩사이거나 아니면 이제 그거에 준하는 어떤 나름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 해야지만 이게 좀 신빙성 있는 제보를 볼 수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민주당이 차제 뭐 이번 주라도 말이죠. 그 제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인용할 수 있는 어떤 문장의 형태로 내놓을 수 있을까요? 저는 뭔가 민주당에서 이런 거를 좀 지금 계속 뭔가 제보가 있고 정황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네. 제보와 정황 원래 같은 말이 약간 다른 편일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신빙성 있는 제보냐 아니면 이제 청담동처럼 뭔가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제보냐. 네. 제보도 이제 무게감이 다르다고 봐야 되는데 예. 그런 정도면 공개를 해야 되고 이게 맞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좀 뭔가 민주당이 좀 기존의 이거에 대해서 좀 수위를 다시 좀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보자는 익명으로 남겨놓더라도 제보 내용만은 좀 공개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글쎄요, 박용찬 위원장님. 네. 그런데 이제 그제 일요일 날 있었던 여야 대표 회담 그때 오후 2시 반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렇죠. 그게 미리 계획을 딱 세워서 한 발언입니까? 돌발적으로 한 발언입니까? 저도 처음에는 좀 우발적인 발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최근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 결코 우발적이지 않고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된 그런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처음에 이제 김병주 의원이 이 회의석상에서 발언을 했고요. 네. 계엄령 발언을 했고 그다음에 김민석 의원이 근거 있는 확신이다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저께 발언을 했고요. 네. 그리고 추미애 또 천준호 의원까지 예. 지금 치밀하게 계획된 수순에 따라서 착착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러저러한 매체에서 이 관련 발언들이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나오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요. 네. 예, 지금 이 방송하는 시간에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일 것이다. 네. 왜냐하면 이게 우발적인 게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라면 네. 이거는 굉장히 길게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 네. 그렇다면 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계엄령 문제를 들고 나왔는가? 네. 아까 이제 송국권 교수께서 탄핵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는 10월에 있을 이재명 대표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이 검찰 독재 정권이다. 네. 또 친일 정권이다. 뭐 이런 식의 괴담을 유포해서 네.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래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존재성을 한껏 끌어올리려는 그래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그러한 의도가 아닌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10월 달에 있을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1심 판결이 2개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그렇죠. 그 재판부가 이런 계엄설에 영향을 받겠습니까? 이 괴담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괴벨수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처음 들을 땐 그런가 보다 하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괴담을 유포하라. 그러면 국민들은 믿을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익숙해지고 또 익숙해지다 보면 실제로 믿게 되는 그러한 사례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될 때 계엄이라는 말이 자연스레 떠오르게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그 계엄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는 피해자가 되고 맞습니다. 이제 그런 그러니까 가능성을 놓고 재판부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금 국정 운영 상황이 매우 불안하다. 네. 그래서 이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선 야당의 존재감을 한껏 키워야 된다. 그러면 야당의 지금 대표자인 이재명 대표를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사실 실체가 전혀 없는 얘기를 저희 방송에서 심각하게 하려니까 좀 허망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아무튼 대통령실의 반박에도 민주당은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라면서 이제 물러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를 선봉으로 근거를 대놓아라 이제 이렇게 반격에 나서고 있는데요. 여야의 공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이거 우리나라 얘기 맞습니까? 차차 알게 될 거다. 그거는 일종의 뭐 내귀 속에 도청 장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랑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실제로 계엄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 게 나중에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계속 이제 저희가 제보를 듣고 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 판결 선고 날짜가 가까우니까 눈에 헛것이 보이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판결 선고되면 아마 증상이 완화되지 않을까. 구체적인 정황이나 뭐 이런 내용들도 저희들한테 접수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제보가 들어왔다 이런 말씀이세요? 근데 그런 건 공개할 수가 없죠. 들어온 건 있단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구체적. 네.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께 다음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도 있거니와 그 민주당 내부에서 당직자나 당원들 또는 뭐 현역 의원들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오가는 얘기가 있을 텐데요. 어떻게들 얘기하십니까? 글쎄요, 뭐 그 당직자들이나 아니면 당원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얘기의 수준을 네. 제가 여기서 뭐 공식적인 방송에서 말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그래도 좀 드러났고 아니면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일단 왜 계엄령을 얘기하냐 근거를 얘기할 때 뭐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 네. 발언 그리고 그 좀 시기적으로 좀 생뚱맞다는 평가를 받았던 안보 라인의 교체 네. 뭐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그리고 과거에 박근혜 우리가 또 좀 다룰 것 같은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그 당시 기무사령관이 계엄 문토를 작성했었던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있었던 국정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지금의 국회 상황이 자기는 생전 처음 보는 상황이다. 이걸 네. 정상화시켜야 된다. 네. 그래놓고 개원식을 안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치를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나서야죠. 대통령이 정치를 하셔야죠. 근데 정치를 안 하면서 뭔가 이거를 복원시키겠다고 말을 한 그 저희는 무엇인가? 뭐 요 정도인 것 같아요. 드러난 건. 근데 네, 성 의장님. 예. 근데 이제 방금 전에 그 영상에서도 나왔다시피 제보가 확실히 있다. 그러니까 제보를 지금 이 말의 결국 시작은 저는 김민석 최고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김민석 최고가 2016년 11월에 추미애 당대표가 당시에도 이 계엄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있다라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추미애 대표에게 그 제보를 했던 얘기를 했던 그 뭐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자기였다. 네. 자기가 그때 받았던 정보도 결국 나중에 그래도 계엄령 문구를 작성했던 것은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냐라는 얘기인 것 같고 네. 그때와 똑같은 제보인지 똑같은 루트인지 똑같은 휴민트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다른 패널 거기다가 휴민트라는 말을 쓰니까 좀 생소하게 들리긴 합니다만. 다른 네. 분들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네. 김민석 최고가 이 정도로 국민들이 이제 우려나 이런 목소리를 냈으면 좀 공개를 하셔야 돼요. 이게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한테 받았다를 내용을 말을 하기가 좀 그러면 뭐 그 내용이라도 좀 얘기를 하든가 좀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아까 전에 한동훈 대표와의 그 회담에서 이거를 우발적으로 한 것 아니라 치밀한 계획에 있다. 저는 우발적으로 한 발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발언이 매우 길었고요. 왜 네. 길어졌냐? 보통 정치인의 발언은 시간을 정해놓으면 두 분 다 시간 초과를 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시간을 맞춰서 합니다. 준비가 잘 안 된 발언을 할 때 길어지죠. 근데 그 한동훈 대표는 뭔가 준비된 원고를 그대로 읽는 듯한 느낌이었고요. 이재명 대표는 즉흥적인 말이 많이 들어간 듯한 그렇죠.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오는 말이 그 재판 승복해라라다 보니 네. 가는 말이 그러면은 계엄령 검토하는 건 아니냐. 오는 말이 좀 험하게 오니 가는 말도 좀 험하게 하다 보니 욱해서 한 발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싶고 그리고 전 대통령도 계속해서 마치 야당을 겨냥한 듯하는 얘기를 하면서 반국가 세력 얘기하잖아요. 저는 반국가 세력에는 그럼 근거가 있습니까? 저는 여당 인사 중에 반국가 세력 발언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한 사람 한 명도 못 성 봤어요. 의장님, 예. 가령 말이죠. 최근에 있었던 계엄령이 1979년에 있었어요. 예.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이제 시해가 있고 그 뒤에 이제 계엄령이 있었는데 그때 계엄령들을 보면 말이죠. 이제 그 수도권에 있는 부대들이 가령 여의도 국회로는 몇 사단이 가고 또 각 서울에 있는 중요 대학들이 이제 안정화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대학에는 몇 사단, 어떤 대학에는 몇 사단 이런 얘기. 그 다음에 계엄 사령관은 뭐 육군 참모총장이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참모총장이 했습니다만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구체적인 얘기가 좀 있다 이게 제보 아니겠습니까? 가령 군 부대의 이동에 관한 얘기가 있다든지 계엄사령관 후보를 뭐 거론한다든지 그 정도도 없는 게 제보라고 할 수 있나요? 저도 뭐 그 정도 수준일지는 그 정도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왜냐면은 2016년 당시에도 그냥 김문호 사령관이 작성해서 그 지시해서 문서를 작성한 정도, 그것도 뭐 계엄을 갑자기 뭐 탄핵을 막기 위해 이게 아니라 네. 당시 2021년에 김무성 전 대표가 얘기한 걸 보면은 탄핵이 기각될 걸로 너무나 예상을 하고 있었고, 기각이 됐을 때 광화문의 그 민심이 폭발할 것 같으니 그걸 좀 진정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라고 했던 것이다라는 정도로 얘기했거든요. 그때도 그 군 출동에 관한 계획은 없었나요? 없었죠. 없었던 네.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 그냥 검토 문건이었고, 그때도 단순 검토 문건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였다면 이번에도 전 비슷한 수준이지 않을까. 전 모릅니다. 저도 들은 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정도 수준이라도 좀 근거를 제시해야, 그때도 그 정도의 검토를 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 정도의 검토가 있다라든지 이 정도의 단계를 좀 할 시기가 왔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